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승고쌤 촬영 시작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요. 사회정서 교육을 마음의 급식으로 풀어내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6년째 교실에 있는 초등교사 윤명입니다. 저는 배움을 마음의 성장과 함께 키우고자 사회정서 교육을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교사와 학생을 위한 SEL 레시피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마인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정서 교육을 실천했던 과정들을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인터뷰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한번 맛보기처럼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여전히 사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사회정서 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짧고 굵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너 마음이 어때?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물어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일단 드네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생활지도상 아침이나 오후에 잠깐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에게 마음이 어떤지를 1시간 가량 또는 1년 동안 수업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게 사회정서 교육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정말 교사에게도 선생님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안한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은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2024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회정서 교육을 교실에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공문으로 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또 사회정서 교육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겁니다.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네, 그걸로 시작하는 수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궁금해서. 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잘 알면 도움이 크게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을 잘 안다는 것이 내가 지금 불안한지 행복한지 일단 지금 사회는 너무 많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지만 네. 사실은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다른 어두운 면도 알아야 반대로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정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시점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이거 제가 만든 말인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정말 교실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2012년도부터 2012년도에는 이제 상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때 매개 효과가 정서 표현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하면은 꽂히는 성격이라 애니어그램이라든지 MBTI 이런 것들도 강사 자격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전문 상담가의 길로 한번 빠져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 대학교 은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교사였던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아이들을 계속 만나면서 현장에서 실천을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셔서 박사까지 할까? 하던 마음을 접고 계속 이쪽으로 공부를 하고 상담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이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을 들여왔잖아요. 사실 SEL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는데 사회정서 교육은 미국의 카셀이라는 협회에서 먼저 만든 네이밍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2024년이니까 그때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연구대회라고 하죠. 네. 24년도에는 뭐 자폐아를 데리고 연구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역시 자폐아도 있었지만 학생의 마음 건강에 초점을 두고 마인드업으로 사회정서 역량 키워요라는 주제로 수업혁신 사례대회를 나가서 서울시와 전국 1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꽂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코로나. 네. 왜냐하면 제가 주변 지인들이랑도 코로나 전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사회 정서 교육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바뀐 것 같다. 혹은 코로나 이후로 이런 아이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일단 두 분 다 선생님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어땠어요? 1m 이상 접촉 금지, 네. 비대면 수업, 그죠? 비대면 비접촉 환경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또 디지털 기기에 되게 많이 몰입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가 유아기이거나 아동기 초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결핍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논문적으로도 뭐 비고스키의 사회문화 이론이라든지 볼비 애착 이론 같은 걸 봐도 학생들의 또는 아동의 인지와 정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보시기에도 얘는 딱 어딘가 무슨 센터나 이런 데 전문가한테 가서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다든지 또는 친구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항고증이 있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어떤 교육부에서도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을 대입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실제로 학급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하는 교육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실천하셨던 이 사회경서 교육의 모습을 좀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24년도에는 자폐 학생과 같이 사회정서 교육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폐 학생이랑 또 2학년 아이들이었거든요. 어떤 걸 중점으로 잡아볼까 했다가 그때 주제는 이제 오감이었어요. 우리가 교육과정에도 오감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오감이었고 그 학생에게 특별히 필요한 사회정서 능력으로 협업. 자폐 학생이 아무래도 친구와 협업하는 게 어렵고 공감하라든지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역도 굉장히 교육부에서도 강조했고 저도 요즘 점점 공동체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그다음에 마지막은 책임감. 그래서 그걸 줄여서 협동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감 협동책으로 사회정서 영역을 길러요라는 주제로 오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시각적으로는 뭐 위를 봐요라는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각적으로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동화책이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들을 픽해서 그것과 엮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됐죠. 네, 선생님께서 그럼 이야기해 주셨던 오감을 활용한 그 프로젝트가 하나씩 감각을 들여다볼 때마다 다른 책이나 영화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맞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책이나 컨텐츠, 영화 같은 걸 선정하실 때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학생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인사이드 아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회정서 교육 뭐 감정 얘기하면은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은 다들 너무들 뭐 이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소재일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 용어를 배운 다음에 뭐 감정 기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감정 용어를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인사이드 아웃에서 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라일라가 성장하면서 이제 잊어버린 캐릭터긴 하였지만,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 알뜰 시장 비슷하게 해서 나만의 보물상자에서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뭐 애착 인형을 만든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양말 정말 이렇게 낡았지만 양말로 애착 인형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잘 갖고 놀았던 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걸 알뜰 시장까지 연계해서 뭐 프로젝트가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나면 이거 이렇게 엮어볼까 이렇게 엮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같은 경우도 그림이 주는 의미를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책이 뭔가도 물론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도서관을 가서 탐색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음아 살아나라라는 그림책이 있었는데 그 그림책을 어떤 우울감을 가진 아이가 그 자신의 우울감을 어항 속에서 물을 먹지 않는 물고기라든지 뭐 파란색 색감이라든지 그러다 그 아이가 나중에 나아졌는데 그게 엄마의 이렇게 따뜻한 식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감이 있는 책을 가지고 마음 수업도 할 수 있고 자기 이해 수업도 할 수 있고 정보통신 교육도 가능하죠. 네, 너무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까지 엮어보는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이해로 들어온 다음에 삶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궁금했던 거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을 때 네. 빙봉이처럼 좀 인상적이었던 학생들이 만들었던 뭐 그런 자기 애착 물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나 네.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게 많은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교과서에도 그 반려 인형을 만드는데 양말을 갖고 와서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던 양말을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한 명은 펭귄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림을 그려도 펭귄, 몰래도 펭귄, 다 펭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펭귄과 유사점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 친구는 그걸 펭귄이라고 또 만들어서 계속 그걸 갖고 다녔어요. 1년 내내. 교실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책상 위에 세워놓고, 네.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또 네, 뭐 그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펭귄이. 네. 또 그 방금 전 인사이드 아웃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 사회 정서 교육으로서 요거 좀 괜찮았다, 교육 효과가 있었다 하는 또 네. 다양한 노하우 방법들이 있으면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하우 방법이라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또 사회정서 교육이 너무 핫하니까 네. 뭔가 새로운 뭐가 있나? 막 보셨다가 또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미 빠르게 보신 분들 그 사실 별거 없는데 예전에 생활교육이나 인성교육 다 하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교직생활이 벌써 26년 차다 보니 막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수업보다 예를 들어 플레이콘 같은 걸로 막대를 옮겨라 이런 수업을 하라고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거 그냥 교실에 우산으로 하거든요. 비 오고 다음날 되면 애들이 우산 많이 남겨놓고 가요. 그래서 그냥 우산 갖고 와서 우산 한 4개 놓고 이걸로 자 모든 별로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실내화 손 닦고 오세요. 그래서 실내화로 탑사해볼까? 그래서 탑사할 때도 모든 별로도 해보고 남녀별로도 해보고 하면 아이들이 순간 교실에서 정말 이런 거는 준비할 게 없으니까 놀이도 한 5분 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순간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이렇게 서로 남녀팀이 너무 화이팅이 넘치고 야 우리 화이팅하자 막 이러면서 공동체 싸움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되죠.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마음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들었는데 네. 그냥 공동체성, 네. 협동과 관련된 네. 또 이것도 사회정서 교육이다 그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럼요. 사회정서 교육에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영역,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대인관계. 영역, 그다음에 공동체, 이렇게 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다음 마지막이 마음 건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마음을 돌보는 마음 건강 영역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뭐 그래봤자 내 효과가 있을까? 라는 걸 실제로 오랫동안 실천하셨던 분 입장에서 사회정서 교육 실제로 이런 효과가 있다. 네. 또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네. 선생님들한테는 어떤 또 도움이 되는지 네. 또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또 짚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일단 요새 등교급 학생들도 많아요. 네. 아마 선생님들 교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반 친구 중에도 등교 거부를 1년간 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재작년이군요. 저랑 꾸준히 사회정서 교육을 하고 나서 올해는 3학년이 되었는데 학급 회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여학생은 꿈이 개그맨이에요. 네. 평상시 아이들하고도 되게 재밌게 하고 또 막 이렇게 편의점 사장 막 이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였는데 저는 꾸준히 이제 활동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발표할 때만 되면 눈물을 닭똥같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도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교육을 물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수업이 많이 낮았지만 2학기 때 왜 새로 외부 강사 선생님 오시거나 이러면 또 여전히 울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오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 친구는. 근데 어느 날 저희는 학생 식당에서 전체 밥을 같이 먹는데 무슨 씨앗을 사갖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식물을 좀 많이 키우거든요. 키우시라고. 그래서 네가 와서 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저희 교실 와서 심더니 점심시간에 와서 이렇게 물 주고 가요.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께 새로 된 선생님께 혹시 땡땡이 요새 어떠냐 그랬더니 발표를 잘하진 않지만 또 울지는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저희 교실 와서 식물 보면서 아이가 힐링을 하는 것 같고 또 식물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 역시 사회정서 교육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거든요. 20몇 년쯤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극복을 하고 또 이렇게 식물들 자라듯이 제 마음도 좀 자라고 있구나. 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다 생각을 해도 좀 더 튼튼해지고 자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A를 넣으면 P가 나온다 할 때 네. 함수의 2차 방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 이런 네. 걸 좀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라는 주의라서 네.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등교 거부하는 학생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학생 이제 처음 해봤을 때도 처음은 어쨌든 선생님이랑 그런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니니까 네. 그 전에 모습이랑 비슷하게 애가 그렇죠. 보였겠네요. 쉬는 잘 시간에도 쉬는 네. 시간에 당연히 화장실 가잖아요. 네. 엄청 긴장된 얼굴로 저에게 와서 확인해요. 아. 선생님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확인 질문을 굉장히 긴장된 그럼 그 학생은 긴장도가 학교라는 집 외 공간은 되게 긴장도가 높은 거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과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엄청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학교는 병설 유치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도 이제 병설 유치원을 다녔는데 정말 아침에 학교 정문만 오면 울어서 1시간 내내 학교 정문 앞에서 울다가 집에 간 적도 있대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런 불안이 높은 학생이 어떻게 그런 사회 정서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게 좀 나아졌는지 네.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 일단은 사회정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포용하고 따뜻한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나는 따뜻하지 네. 않으니 사회정서 교육을 하지 못한다 왠지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어머님 있으세요. 네. 네. 근데 저는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 사회정서 교육을 한다 해서 무조건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으로 꾸준히 이 반만의 루틴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반에서 만약에 당연히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을 한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루틴들을 꾸준히 1년 내내 하는 게 사회정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안정되고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돼요? 네. 그냥